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논문은 Anomaly Transformer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 with Association Discrepancy입니다. 2022년에 ICLR에서 퍼블리시 되었고 스팟라이트를 받은 논문입니다. 목차는 인트로덕션에서 Anomaly Detection 태스크를 시계열 데이터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다음으로 트랜스포머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만을 사용해서 인코더 부분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 모델의 방법론, 실험 결과, 결론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포인트들 사이에는 코릴레이션 혹은 디펜던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템포럴리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관측치 안에서 특성이 하나일 경우 유니베리에이트, 그리고 특성이 여러 개일 경우 멀티베리에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스테이셔너리티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복되는 패턴이 발생해 데이터가 바뀌는 경우를 시즈널리티, 그리고 데이터의 분산이 바뀌는 것을 컨셉트 드리프트, 그리고 특정한 이벤트에 의해서 데이터가 바뀌는 것을 체인지 포인트라고 합니다. 다음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어노말리가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정상적인 패턴과 다른 데이터를 어노말리로 정하는데 관측한 대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보입니다. 데이터가 하나씩 정상 범주를 넘어가는 것을 포인트 와이즈, 정상 범주 안에 있지만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을 컨텍스추얼, 정상 범주를 벗어난 연속적인 데이터 포인트의 집합을 컬렉티브라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이상치들이 정상 데이터에 비해 희소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비율이 언밸런스한 상태로 학습을 하거나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을 진행하며 이렇게 진행한 모델로 앱노말을 탐지합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오토인코더인데요. 오토인코더는 정상적인 데이터를 입력하면 저차원의 Z로 축소를 했다가 다시 입력값과 근사한 값으로 복원하는 모델로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훈련된 모델은 정상 데이터를 주면 입력값과 근사한 값으로 출력값이 주어지고 비정상 데이터를 주면 입력값과 차이가 큰 출력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출력값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의 한계점은 미세한 값은 감지하지 못하고 일반화가 잘 된 경우에 비정상 데이터도 복원 성능이 좋다는 점입니다. 이제 트랜스포머를 알아볼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코더 부분만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입니다.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는 임베딩, 포지셔널 인코딩, 그리고 인코더 내부에는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력값이 주어지면 임베딩을 수행하는데요. 단어를 입력하면 문자를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 줍니다. 임베딩을 할 때의 특징은 단어의 길이에 상관없이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변환한다는 것,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유사한 단어는 유사한 값으로 바뀌도록 훈련됩니다.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에서는 각 벡터마다 위치 정보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유사한 단어는 유사한 값을 가지고 위치에 대한 정보를 추가시킨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단어는 유사한 값을 가지고 위치 정보를 추가시킨 값은 셀프 어텐션 블럭으로 입력되게 되는데 셀프 어텐션 블럭에서는 각 단어마다 쿼리, 키,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리 키 밸류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커리와 키의 트랜스포즈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합니다. 두 값을 곱하면 하나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을 루트 D 모델로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나온 다니엘 스코어들을 소프트맥스를 취해줘서 해당 단어의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어텐션 스코어의 밸류 값, 즉 각 단어마다 밸류 값이 있는데 이 밸류 값을 곱해줘서 서메이션 한 값을 통해 우리는 인코딩된 Z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텐션 스코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제가 임의로 구성한 것인데요. 하얀 값에 가까울수록 작고 진한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높은 스코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를 인코딩할 때 더, cat, set 순서로 스코어가 높은 것을 보입니다. 즉, 더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할 때 더뿐만 아닌 cat과 set에 대한 정보도 일부분 같이 넣어주는데 어느 정도를 다른 단어에 집중할지를 수치화한 것이 어텐션 스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구조를 확인해 보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셀프 어텐션 블럭이 적혀 있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 셀프 어텐션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셀프 어텐션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과한 값은 레지듀얼 커넥션 구조로 출력값과 멀티헤드 어텐션의 입력값으로 주어진 값을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값과 출력값을 더하게 되면 층이 깊어질수록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얻은 값을 다음 블럭으로 그냥 흘려보내면 출력값이 점점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으로 정규화를 진행해 줍니다. 이제 각 단어마다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키는데 이 FFN에는 모두 같은 가중치와 편향을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서 단어 벡터마다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행렬 전체에 대해서 한 번에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한 값은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과한 값과 마찬가지로 레지듀얼 커넥션을 해주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인코디드 값은 유사한 단어는 유사한 값으로 그리고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어텐션 밸류도 포함한 값으로 인코딩이 수행됩니다. 이제 애노멀리 트랜스포머의 전체적인 구조를 볼 건데요. 앞에서 설명한 셀프 어텐션 블럭과 이 윗부분을 제외하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쿼리와 키를 멤멀해서 소프트맥스 해줘서 밸류를 곱하고 그 값을 나와서 그래서 똑같이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고 노멀라이제이션 진행해주고 피드포워드 다시 레지듀얼 커넥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을 MLP를 통과시켜서 입력값과 동일하게 복원을 시키는데요. 그 아노멀리 트랜스포머의 다른 부분은 이렇게 시그마를 추가해서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이란 값을 구성합니다. 이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과 시리즈 어소시에이션 트랜스포머에서는 어텐션 스코어와 같은 의미인데요. 이 두 값을 최적화하면서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키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모델의 훈련 과정을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NLP에서는 단어의 길이가 인풋 사이즈의 길이였는데요. 타임 시리즈에서는 입력 데이터 하나의 시간을 얼마나 할지를 결정한 하이퍼 파라미터 윈도우 사이즈를 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포인터 하나를 D 모델만큼의 고차원으로 바꿔주는 임베딩을 진행하고 위치 정보를 추가해주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수행해줍니다. 그래서 임베딩을 수행하면 윈도우 사이즈 by D 모델만큼의 출력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시킬 가중치 웨이트 쿼리키 밸류와 그리고 웨이트 시그마를 보면 쿼리키 밸류는 트랜스포머와 같은 차원인데요.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시그마의 밸류를 보면 D모델 바이 1입니다. 그래서 출력된 시그마의 길이는 시그마의 차원은 n 바이 1인데요.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만큼의 값이 나옵니다. 먼저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의 식을 보면은 저희가 앞에서 봤던 어텐션 스코어의 식과 같은데요. 그래서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이 의미하는 것은 해당 데이터 포인트에서 인코딩을 수행할 때 다른 데이터 포인트에 얼마나 집중할지 그 정도를 각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입니다.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은 저희가 학습시킨 시그마 값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시그마는 데이터 포인트 하나당 하나의 값을 갖습니다. 이 하나의 시그마 값을 이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 수식에 넣으면 하나의 윈도우 사이즈만큼의 분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어텐션 스코어인 시리즈 어소시에이션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값은 시그마 값이 클수록 높은 피크와 높은 첨도를 갖습니다. 높은 첨도는 가중치를 주는 폭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폭이 넓어진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는 적은 시그마 값을 가질수록 높은 첨도와 높은 피크 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높은 첨도를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분산의 폭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분산의 폭이 작은 것은 좀 더 적은 인접한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그마 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건데 시그마 값이 높아질수록 데이터 포인트에서 더 많은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더 먼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 값에서 살펴보면 이 데이터 포인트에서 더 넓은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더 넓은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그 영역 안에 이상치가 있을 경우 우리가 어텐션 스코어를 부여할 때 첨도가 높았을 때는 부여되지 않았을 데이터 포인트까지 부여하게 되면서 더 넓은 영역까지 탐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훈련 과정에서 사용하는 로스 펑션을 알아볼 건데 1번식은 입력값과 출력값의 차이를 정량화한 리컨스트럭션 에러입니다. 2번식은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인데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는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과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의 KL 다이버전스를 정량화한 값입니다. KL 다이버전스는 항상 0보다 크다는 특징과 첫 번째 항으로 오는 값이 달라지면 서로 값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값을 더해서 평균으로 나눠준 값을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로스 펑션으로
구성된 이 값을 무조건 최소화하는 훈련 과정을 사용하지 않고요. 미니맥스 스트래테지를 사용하는데요. 민맥스 스트래테지에는 미니마이즈 페이스, 맥시마이즈 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니마이즈 페이스를 수행하는데요. 미니마이즈 페이스에서는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을 디태치해 줍니다.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을 고정시켜 준 후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을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에 근사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맥시마이즈 페이스를 수행하는데요. 맥시마이즈 페이스에서는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을 고정시켜 줍니다. 그 후 시리즈 어소시에이션과 프라이어 어소시에이션의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를 증가시킨다는 건 두 어소시에이션의 KL 다이버전스를 증가시킨다는 의미인데요. 즉, 두 분산의 차이를 크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분산 사이의 차이를 크게 만든다는 것은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을 인접하지 않은 영역에 어텐션을 더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이 본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맥시마이즈 페이스에서는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에 인접하지 않은 영역에 좀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해당 이 데이터 포인트에서 인코딩을 수행할 때 필요 이상으로 주변에 어텐션 스코어가 부여돼서 필요 이상의 데이터를 인코딩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원 성능이 오히려 나빠지는데요. 하지만 정상적인 데이터를 인코딩할 때를 본다면 정상적인 데이터 포인트에서 원래는 이 정도 정상적인 부분만 인코딩 수행할 때 어텐션 스코어가 부여됐는데 맥시마이즈 페이스에 의해서 어텐션 스코어가 좀 더 인접하지 않은 영역에도 부여가 되게 되면서 정상적인 데이터 포인트를, 즉 비정상적인 데이터 포인트의 집합에서 정상적인 데이터 포인트를 인코딩할 때 원래였다면 정상적인 부분만 인코딩을 수행할 텐데 인접하지 않은 영역까지 좀 더 넓히게 되면서 비정상적인 부분도 인코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복원 성능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즉, 정상적인 데이터의 복원 성능도 나빠지지만 비정상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더 나빠지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노멀리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와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곱한 값으로 구성되어 줍니다. 실험 결과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풋으로 윈도우 바이 D 모델만큼 주면 아웃풋으로 복원 값과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아노멀리 스코어를 도출해 주는데요. 입력으로 데이터를 주면 이렇게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아노멀리 스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노멀리 스코어를 리컨스트럭션 에러만 사용했을 때 값을 살펴보면 이러한 오검출들이 있었는데요.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까지 추가한 러스 펑션에서는 매우 정확한 다양한 패턴의 어노말리에서 정확한 검출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5가지 데이터 셋에서 다양한 모델들을 비교해 봤는데 이렇게 어노멀리 트랜스포머가 가장 좋은 성능, 소타 모델로 평가될 만큼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맥스 스트래티지는 노멀 데이터의 복원 성능을 낮추지만 앱노멀 데이터의 복원 성능 또한 더 낮아지도록 트랜스포머의 기능을 잘 활용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로스 펑션에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펜시를 포함시켜 모델은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모델을 노멀에 과적합시키면 노멀 데이터에 대해서 오분류가 많을 수 있지만 어노멀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논문에서는 오히려 규제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성능을 올렸다는 것을 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